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확진자 수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단체와 비인가 시설 집단 감염으로 확산 우려가 큰 가운데 지난 수요일 500명대로 잠시 올라섰다가 지난 이틀은 소폭 감소하면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현 상황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3차 유행 정점 시기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한 3,400명 정도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1, 2차 유행과 비교를 해보니 여전히 위험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처럼 여전히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들, 그러니까 집단 감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 2차 대비해서는 전국화 경향도 상당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 지금 상황에서 성급하게 지나친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하게 되면 지금의 안정세가 다시 증가세로 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데 일부 전문가들은 곳곳에 4차 유행의 불씨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교수님께서는 4차 유행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전문가들이 3, 4월에 4차 유행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시기를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4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배경에는 일단 앞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1, 2차 유행 때도 그렇고 3차 유행 때도 그렇고 보통 확진자 규모에 따라서 방역 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 또는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말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일단 현재 수준도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이번 주말 조정안에도 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규모랑 비교를 했을 때 과거 1차와 2차 사이 그리고 2차와 3차 사이의 휴지기 때 확진자 규모보다는 지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거의 10배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급속한 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4차 유행의 위험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오늘 3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큰 게 바로 오후 9시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변수가 발생을 한 부분이 앞서 언급드린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에 조정안에서는 큰 폭의 거리 두기 완화가 결정됐을 걸로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집단 감염 사례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고 전국적으로 확산 양상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완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완화가 되면 비교적 소폭 완화가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 말씀하신 5인 이상 사적 금지 모임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원래 당초에는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번 조정안에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좀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설 명절 이전까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해제될 가능성보다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설 연휴까지 포함해서 연장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대표적인 명절에 대한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하게 되면 고향을 방문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설 연휴 때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태보다는 다소 변형된 형태의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분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를 하기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완화하기에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5인 이상 집합금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한동안 유지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텐데요. 내가 어떤 백신을 맞을지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뭐 선택권이 부여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네. 거시적인 면에서 선택권 미부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보건당국과 계약을 맺은 백신들이 한꺼번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일정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 종류의 백신들이 동시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2분기경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접종기관인 접종센터와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수량이 제각기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선택권을 부여를 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건당국도 선택권 미부여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이 백신을 65세 미만에만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접종 계획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과 우리나라 지금 식약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서류가 같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독일 결정의 타당성은 글쎄요 자세한 심사 서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해당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린 것만큼 우리 식약처도 유사한 결정 내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일단 1분기에 공급되는 백신이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 텐데 화이자는 최근에 일부 국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려연령층에서 사망 사례가 나오는 만큼 고려연령층에 접종하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효능 저하 문제가 만약에 불거지거나 아니면 임상 데이터가 그러니까 불충분하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면 이 부분 아스트라제네카를 노인분들께 접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방역당국도 굉장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백신 접종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요. 백신 접종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 부분은 앞서도 예전에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트로이몽마 효과라는 부분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트로이몽마 효과는 일단 이 백신 자체가 100% 완벽한 방어율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대신에 이 경우에는 임상 증상은 미접종자보다는 훨씬 적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체내에 일정량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되면 미접종자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브리핑에서 보건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가 또 광범위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빈도도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의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부의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항체 지속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이 항체 지속 기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앞으로 백신을 맞아도 다시 일정 기간 후에 추가 접종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백신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세밀한 접종 계획 수립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